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남자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제 남친은 코난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너무너무 소름 끼쳐서 헤어졌습니다. 원제, 1, 2주에 한 번씩 장례식장을 간다는 남친. 방탈 죄송합니다. 좀 급해서요. 제목 그대로 이 자식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요. 1, 2주에 한 번씩 장례식장을 간다고 해요.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그러는 건데 이번 달만 해도 그래. 벌써 2번이나 갔다 왔네요. 오늘 포함해서. 매번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인간 나이가 이제 29살입니다. 저는 26살이고요. 그렇다는 건 부모님들 연세도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건데 이게요. 제 친구들 아버지 중엔 돌아가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1, 2주에 한 번, 길어야 3주에 한 번씩 계속 친구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또 대놓고 물어보기엔 너무 민감한 문제라. 그러니까 뭐야 진짜 돌아가신 거 맞아? 라고 의심했다가 만약 진짜로 그런 거라면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신뢰가 되는 거니까요. 막말로 뭐 인증샷 이런 걸 요구하면 의심을 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특히나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 인증샷은 요구 자체가 힘들죠. 여하튼 보통의 경우 퇴근을 하고 난 뒤에 가는데요. 아참 이것도 정말 너무 이상한 게 반드시 꼭 평일만 가요. 우연인지 뭔지 주말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가면 한 5시간 정도 있다가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도착을 하면 뭐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동창들 등등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례식장이라 통화하기가 어려우니 나중에 집에 갈 때 연락을 하겠다. 이러고는 사라집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해서 뭐 장례식장 규칙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조문을 가서 몇 시간씩 있다 와도 되는 건가요? 몇 시간씩? 대략 4개월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쭉 허용되었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1, 2주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시나요? 뒤에 있습니다. 후기 댓글 1번 아이씨 혹시 남친이 코난이야? 거기 가가지고 매번 진실은 언제나 하나 일어나 2번 아니 지가 무슨 상조 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여친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초딩도 안 믿을 구라를 치고 있냐 거지같은 놈 3번 숨겨둔 마누라 혹은 여친이 있는 거 아닐까요? 바람 추가 1 일단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써봅니다. 저도 처음 2-3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아이고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고 또 그러다 보니 자꾸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의심이 되고 아마 어제 오늘 댓글 달아주신 거의 모든 분들이 저랑 비슷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여하튼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캐물어 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막 암만 그래도 일단 그 핑계가 장례식이다 보니까 뭔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수하는 건 아닐까 싶고. 대신 그 사람이 누군지 그건 항상 말을 해줬습니다. 뭐 대학 동창 아버지다, 고등학교 동창 아버지다 등등등 말이죠. 그렇게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온다 했고 밤 11시 10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집에 간다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진짜 의심이 떨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좀 캐물었어요. 오빠 요즘 장례식장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의심해서 정말 미안한데 1, 2주에 한 번씩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지금 너무 이상해. 그러니 뭐 숨기는 거 있으면 그냥 솔직히 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을 머뭇머뭇하다가 겨우 꺼내는 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네요. 작년 7월에 이직한 회사를 다닌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몇 달 안 다니고.
뭐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게 됐고 회사 인원을 반만 돌리기 위해 2주씩 돌아가면서 출근을 시켰대요. 본인의 연차를 쓰게 하면서. 그래서 월급도 반도 들어오지 않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당장 돈은 필요한 상황이니까 자기 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온 후에 다시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당장 필요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친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택배를 싸는 알바? 뭐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가끔 한 번씩, 그러니까 1, 2주에 한 번씩 야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다니던 회사는 절대로 야근이 없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근 시간을 저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미심쩍다 라고 했더니 저희 집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카드 내역, 그리고 작년 10월까지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 11월부터는 친구에게 받은 알바비, 회사 카톡에서 나간 거, 그리고 새로운 직장 알바하는 곳 톡 등등등 모든 걸 다 공개해 보여주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합니다. 네, 맞아요. 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속인 거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난 수개월 동안 오빠 주변 친구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죽인 거냐고 라며 막 따졌더니 자기는 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또 금방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 핑계가 왜 하필 장례식이냐라고 물었을 땐 그렇게 해야만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회사를 자기 발로 나오긴 했지만 거의 쫓기듯 나온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오가 상하고 면이 안 서서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진짜 이 순간 미친놈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우리 시간을 좀 가지자. 이러고는 그냥 보냈어요. 뭐 일방적으로 계속 톡이 오고는 있는데 무시하고 있죠. 솔직히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필 장례식을 핑계로 썼느냐. 저는 이거 이해 안 되고 너무 소름 끼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냥 단순히 회사에 갑자기 야근이 생겼다 뭐 이런 정도로 거짓말 해도 되는 걸 고작 자기 가오? 자존심? 그게 좀 상한다고 멀쩡히 살아계신 주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본인의 면을 먼저 생각하는 저 미친 모습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솔직히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워요. 댓글 뒤에 돼 있습니다. 후기, 최종 후기. 댓글 1번. 이런 미친 양아치 같은 놈이 뭐 가오? 야, 몰래 바람 핀 거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2번.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기듯 나오는 건 가오상하고 쪽팔려서 말을 못하지만 주변 지인들 몇 명 죽여버리는 거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나 보네요. 헐, 이 자식 뭐가 됐든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3번. 솔직히 그 상황 짠하고 이해는 갑니다. 차마 당당하게 말을 할 수는 없었겠죠. 잘린 거 알면 데이트할 때 비용도 서로서로 눈치 보기 시작할 거고. 그런데 암만 그래도 장례식은 아니지. 이 미친놈아. 멀쩡히 살아계신 친구 부친들 다 죽이네. 과연 그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너를 가만히 놔둘까? 추가 2.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남친과 대화하기 전까지는 댓글 다 읽었는데요. 낮에 추각을 쓰고부터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휘둘리고 싶지가 않아서였어요. 분명 많은 분들이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셨을 거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랑 제 남친의 일이고 1년간 있었던 일은 저랑 남친만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대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남친, 아니 이제 전 남친이네요. 이 사람 퇴근 시간에 맞춰 새롭게 알바를 한다는 그곳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직접 눈으로 봤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별 통보했어요. 일단 사실 그래, 장례식 핑계 그게 소름 끼쳤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문제만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막 너무 아픈 거야. 거기다 앞으로의 거짓말,
절대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컸죠. 그리고 오늘 찾아갔던 이유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였어요. 오죽하면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혹시나 그동안 돌아가셨다고 하신 그분들이 그 모두가 가상의 인물들은 아니었을까. 언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런 만큼 본인도 매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나한테 말을 하려는 노력, 그걸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등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갔던 건데 아니네요. 일단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실제로 존재하는 친구들이고 언젠가 털어놓으려는 그런 느낌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에게 미안함과 창피함,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죄책감, 죄송함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일방적으로 헤어지자 한 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댓글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댓글 1번. 끝까지 본인 가오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만 하는 남자네요. 평생 함께할 남자가 아닌 게 맞아. 잘 헤어졌어요. 2번. 잘 헤어졌습니다. 확실히 보통의 범주는 아니네요. 아니 아무리 가상이라 해도 자기 주변 친구의 부모들 다 죽이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뭐야, 헐, 무서워. 3번.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건 가끔 봤지만 가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오늘 또 처음 보네요. 손절. 아니 잘 헤어졌어. 이야. 그런 남자들 있죠. 뭐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거짓말 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도 없는 친구,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지. 이렇게 진짜 친구, 그것도 이렇게 많이. 이거는 친구들 알아봐.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죠. 이거는 그것도 사람 목숨인데 다친 것도 아니고, 그죠? 감사합니다.